안녕하세요. 미국 지식 훌륭하다 미즈입니다. 오늘은 이번 GME, AMC, KOSS 등 거래를 막는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로빈후드. 로빈후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와 로빈후드가 약간의 속임수를 쓰면서 수익화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로빈후드가 어떻게 돈을 만드는지 이런 뉴스는 옛날에 많이 났었거든요. 그 로빈후드가 처음에 열렸을 때 그때도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로빈후드가 다시 핫해지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기사가 나왔길래 이걸 빗대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수수료는 없는 주식 거래를 제공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온라인 중개인 로빈후드는 한 투자에 3억 5천만 달러의 자본을 모금하여 회사의 가치가 56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TD 아메리트레이드, 이트레이드는 거래당 6불 95를 부과하여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반면 로빈후드는 주식 및 옵션 거래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로부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로빈후드가 가진 비즈니스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로빈후드가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마진을 쓴다고 그러죠. 마진을 쓸 수 있게끔 해주는데 이 마진을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로빈후드에 1000불을 넣어놓고 주식을 400불만 썼어요. 그럼 600불이 남아있겠죠. 그럼 이 600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진,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형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빌려줬는데 이자 받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로빈후드 빌렸으면 이자를 내는 게 맞는 게 아니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그걸 이자를 만드는데 그 이자를 나한테 안 주고 자기들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맞잖아요, 그죠? 나한테 이자가 안 오고 내 돈인데 이자를 지들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고객의 현금을 투자하고 대출하는 것은 중개업계의 수익과 이익에 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몇 차례 더 많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수익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브로커가 최근 몇 달 동안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성과를 거둔 이유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자를 받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율도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로빈후드는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은 무료지만 유료로 이용하는 다른 혜택들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있는 게 로빈후드 골드. 이거를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진으로 주식을 살 수 있게끔 허용해주고, 두 번째는 개장 전 하고 시간 외 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를 위한 예금을 즉시 액세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에도 로빈후드에서 이게 스타델이라는 곳에 자료를, 저희가 거래하는 자료를 넘겨가지고, 근데 그걸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아가지고 전에 6,500만 달러의 벌금이 나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빈후드한테요. 그리고 로빈후드의 수입원의 40%가 시타델에서 나왔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GM이 공매도를 친 멜빈 캐피탈 다들 아시죠? 그 회사의 모기업이 스타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독점 문제로 지금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곳에 이 수수료를 내게 하는데 로빈후드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대신에 더 많이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수수료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거래량을 증대시키고, 그리고 그 많은 자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타델한테 넘길 수 있는 자료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그만큼 받을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글 내용 중에 한 고객이 AMD 주식 100주를 매수하고 다른 고객은 100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두 주문을 내부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으며, 로빈후드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과 판매자가 받는 것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또는 수백억 주가가 거래가 되면 이 차익이 합산되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얘네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건 뇌피셜인데 제가 겪는 부분이에요. 제가 로빈후드를 쓰면서요. 우선 제가 하는 옵션을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그 주가의 옵션을 하나를 사려면은 만약에 102불이 지금 102불에 살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105불로 해서 거래가 되게끔 만들어놨어요. 102불을 살 수가 없게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팔 때도 문제가 돼요. 제가 105불에 팔려고 내놨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102불 이렇게 조정을 해놔요. 그럼 제가 102불에 못 팔죠? 그럼 100불에 팔게 돼요. 팔고 싶은 가격보다 싸게 팔게 되는데 그게 보통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 많이.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얘네들이 차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했던 거는 105불에 걸리게끔 리밋을 걸어 놓으면 얘가 102불까지만 왔다가 제가 다른 일을 하고 그 일을 못 보고 있으면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10불이 돼야 내 거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짜증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 주식 같은 경우도 누가 100불에 내놓으면은 그거를 어떤 사람이 105불에 내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100불에 살려고 내놨고 어떤 사람 105불에 팔려고 내놓는다 하면은 이거를 105불로 팔 수 있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그 5불의 차액을 로빈후드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얘네들이 숫자를 조작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100불에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105불에 체결할 수 있게끔 105불이면 네가 이걸 살 수 있어 라고 숫자를 보여주고, 105불에 놔둔 애한테는 너 이거 100불에 팔아야지 팔 수 있어, 105불엔 못 팔아 라고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아, 고작 5불쯤인데 뭐 이렇게 하고 만약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차액을 로빈후드가 갖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양아치죠. 그래서 이게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당해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로빈후드 쓸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도 뭐 큰 손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들도 큰 손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로빈후드가 수수료가 없는 걸로 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로빈후드로 인해서 다른 수수료를 받던 플랫폼들도 다 수수료를 없애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었죠. 처음에 로빈후드가 나오면서요. 근데 예전에 이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방법을 시도했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 그래서 1999년 어메리트레이드는 수수료 없는 중개 서비스인 프리트레이드.com을 출시했었지만 결국 나중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다른 서비스와 합쳐졌다. 2006년에 제코는 무료 거래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인기를 얻었지만 나중에 모든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브로커인 트레이드킹에 매각되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처럼 전에도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뭐 얘네들은 이렇게 로빈후드처럼 수익 창출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안 했거나 뭐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은 회사가 돌아갈 돈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나름대로 했었지만 우선은 있었던 전에 수수료가 무료였던 플랫폼들이 다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뭐 그랬다 하면서 이제 없어진 거죠. 근데 로빈후드가 다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로빈후드가 굉장히 또 좋은 건 뭐냐면요, 다른 회사들은 다 그러니까 밖에 손님을 받는 오피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매장이라고 그러죠. 있는데 로빈후드는 매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지출이 없는 거죠. 지출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이브가 되는 거죠. 엄청 큰 세이브요. 그러니까 로빈후드는 원하는 게 사람들이 내가 수수료 안 줄 테니까 많이 거래해. 그냥 해. 계속 해. 그리고 얘네들이 25,000불을 입금시켜 놓으면은 데이 트레이딩, 단타가 계속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25,000불을 다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또 빌려주고, 아까 했던 얘기죠. 빌려주고 그거 이자율을 창출을 하고. 그리고 제가 전에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비즈니스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로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로 모일 것이다. 제가 라이브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죠. 돈을 모아놓는 거. 은행 같은 회사들이 사업 구조가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돈을 개인이 로빈후드라는 데 돈을 넣어놓고 그걸 다 안 쓰니까 자기 회사에 그 돈을 묶어놓게 하는 거예요. 그 로빈후드는 지금 뱅크 시스템처럼 그 어카운트, 은행 구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체크카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돈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처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런 사업 구조가 아마 돈이 될 거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스타델에 대해서 다시 뭐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스타델한테 이게 거래된 거를 내역서를 보내잖아요. 그럼 스타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내는 거예요. 테슬라를 비유하면 테슬라에 막 주문을 내잖아요. 개미들이, 우리 같은 개미들이 막 주문을 넣어요. 아,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아, 얘네들이 이제 주문을 엄청 넣는구나. 그러면은 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미리 사놓구나. 그래서 얘네가 뜨면 그때 팔아버리고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테슬라는 걸 엄청 어떤 뭐 테슬라 외에 만약에 다른 종목이 있다면요. 그거를 사람들이 막 는다. 그러면 얘네들이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정보죠. 이런 정보로 해서 걔네들은 공매도를 치거나 매수를 하거나 옵션을 하거나 옵션 콜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률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워스트리트에서 개미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지금 로빈후드가 솔직히 옵션이나 주식하기 굉장히 편하거든요. 시스템은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중간 수수료가 없는 대신 차익을 먹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일들 터지고 그리고 매도 버튼만 남겨놓고 매수는 할 수 없게 하고, 지들이 SEC 그러니까 그런 쪽도 아닌데 지들 마음대로 자유의사로 하는 거래를 자기들이 막는다는 게, 근데 얘네 입장에서는 마진을 다 줬는데 만약에 GME에 다 투자를 했는데 얘가 떡락을 해버리면 자기들도 받아야 되는 돈이 없어진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이 막았다는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해놓고서 막상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지 개미들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닌데 마치 개미들 보호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서 지금 저는 원래 로빈후드 쓰지만 다른 것도 쓰고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는 저는 계속 트레이드하는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로빈후드가 해놓은 디자인 보기가 편하네요. 이것저것 그냥 보기만 하고 거래는 어차피 다른 데서 하면 되니까 저는 계속 로빈후드에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빈후드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하는지 간단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